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은퇴하고 도시를 떠나면 이 복잡한 집값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요.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정말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믿음이 정말 맞는 건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현실은 어떤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과연 누구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도시를 떠나는 게 정말 모두에게 좋은 윈윈 전략인지 한번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왜 이분들이 도시에 머물 수밖에 없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 특히 부동산 문제랑 엮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공존이라는 해법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베이비부머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1955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1960년대생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80만에서 90만 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매년 은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숫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솔깃한 시나리오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은퇴 인구가 싹 다 지방으로 내려가 준다면 지금 우리 골칫거리인 수도권 과밀 문제랑 지방 소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윈윈 전략 아니겠어요? 와, 진짜 완벽하게 들리네요. 어떤 책에서는 이걸 삼자 연합 모델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죠. 은퇴자들은 지방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얻어서 좋고 또 지방 도시는 인구가 늘어서 활력을 되찾고 정말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진짜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와, 그 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청년들이랑 일자리 가지고 경쟁할 일도 줄어들겠죠. 근데 진짜 대박은 부동산 시장이에요. 이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떠나기만 하면요. 우리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3기 신도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집을 공급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거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그럼 실제로 당사자인 베이비부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4년 조사인데요. 무려 63% 가까이가 지방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럼 마음은 다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으로만 들리는 이론이 왜 현실에서는 생각처럼 잘 안 돌아가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희망적인 생각과는 달리 전문가의 말은 아주 냉정합니다. 도시와 경제의 송승현 대표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은퇴자를 서울 밖으로 보내면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나아질까? 실제 시장 구조로 보면 답은 명확하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방금까지 그렸던 그 장밋빛 시나리오를 그냥 단숨에 깨트려버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차가운 현실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60세 이상 인구의 거의 절반이, 심지어 70세가 넘어도 3명 중 1명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냥 쉬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은퇴한 부부가 그래도 적정 수준으로 살려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대요. 그런데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매달 120만 원이 비는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120만 원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럼 그 부족한 120만 원 어디서 벌 수 있을까요?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플랫폼 노동, 배달, 경비, 돌봄 서비스. 안타깝게도 이런 일자리들은 대부분 사람이 바글바글한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도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데요,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 말고도 이분들을 도시에 꽁꽁 묶어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산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60대 이상 가구 자산의 무려 79%,
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은 많은데 당장 쓸 현금은 없는 상태인 거죠. 통장에는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니, 그 집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평생을 살아온 내 집, 정든 동네를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결국 유일한 재산인 집은 팔기 싫고 당장 쓸 현금은 부족하고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세대를 도시 밖으로 밀어내는 게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왼쪽처럼 베이비 부모 세대를 지방으로 보내는 세대 분리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처럼 도시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대 공존의 길을 만들 것이냐.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후자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원래 살던 동네에서 계속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드리고요. 동시에 역세권처럼 교통 좋은 땅은 아주 고밀도로 개발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팍팍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보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도시라는 파이 자체를 키워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짜 윈윈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한 세대를 도시 밖으로 내모는 그런 도시인가요? 아니면 좀 더 더디고 복잡하더라도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도시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